아는 게 힘이다. 건축 상식 시간입니다. 저는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김형건 건축사입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 신고와 건축 허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공사 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감리자의 역할이고 점점 이제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 최소한만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업무를 원하시는 분도 있죠.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특별히 운영하는 게 법적인 최소 감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몇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시공 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법적인 감리보다 조금 더 내가 집 짓는 거에 좀 관심을 갖고 네, 현장에도 조금 더 많이 와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공감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고정적으로 이제 그 미팅 날짜를 잡아서 현장에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모여서 네, 미팅하고 미팅 끝나면 현장 전체 투어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공사가 다 완료될 때까지 매주 이런 절차를 밟는 이거를 이제 특별히 시공감리라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법적인 감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감리 용역비가 좀 늘어나게 될 테고요. 네, 그거는 건축주분들께서 이제 감당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이렇게 강요 드리거나 이러기는 어렵고요. 네,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설계한 건축사하고 의논하셔도 좋고요. 이제 전반적인 품질을 올리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시공감리가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지만 또 그렇게까지 막 아주 고품질이 아닌 경우에는 또 법적 최소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집의 어떤 디자인 난이도나 공사비 얼마나 고급인지 또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인지에 따라서 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주택 같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공감리가 그다지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 그 골조 공사가 끝나게 되면 특별히 뭐 감리가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잘 쓰지 않는 공법, 신공법을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현장에 없는 어떤 특별한 자재를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만한 네,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리자를 그러면 이제 설계는 건축주께서 임의로 이렇게 네. 컨택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는데 네. 감리자도 그러면은 건축주가 원하시는 감리자한테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단독주택은 면적하고 상관없이 건축주분께서 원하시는 건축사와 감리계약을 하고 감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한 건축사, 나는 이분이 설계를 했으니까 이분이 현장에서 계속 공사 감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설계 계약을 했던 건축사하고 감리 계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방이 좀 멀리 있다거나 하면 나는 뭐 지역에 이 가까운 데에 있는 아는 지인이 있으니 그 건축사하고 계약하고 싶다. 네, 그 아무 건축사하고 계약하셔도 단독주택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인보다는 동네에서 자주 오는 건축사랑 하십시오. 네, 아무래도 지역이 멀다 보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건축주분 생각에서는 조금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이제 가까운 데에 있는 건축사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독주택은 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건축법 25조 2항 또 건축법 시행령 19조 2의 제1항에 보면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를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누구가 감리를 하냐? 허가권자, 예를 들면 군청, 시청, 구청이 되겠죠. 그 허가를 받은 허가권자가
감리 건축사를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하는 방법은 각 지역 건축사회에 소속된 이제 감리 업무를 하겠다라고 신고한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데가 있고요. 뭐 순번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가권자가 그 중에 한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건축사와 계약을 하십시오라고 건축주하고 계약을 하십시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주택은 뭐 임의로 하셔도 되고 네. 지금 말한 이제 허가권자 지정 네. 감리인 네. 경우가 이제 공동주택하고 또 상가주택 이렇게 네. 되죠? 네. 종류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에 단독주택은 아무 건축사하고 계약을 하셔도 되고요. 단독주택 중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아무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고 관청, 허가권자가 지정해주는 건축사가 감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연립주택이 있고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하고 감리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주택이 아닌 기타 건축물은 어떻게 되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소위 소규모 주택. 예, 직영으로 시공하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예. 전문 건설업자가 아닌 직영으로 시공하는 소규모 주택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아무 건축사가 할 수가 없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소규모가 아닌 중규모 이상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건축주가 아무 건축사나 지정해서 감리 계약을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택은 건축주가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상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주택은 60평 이하는 허가권자 지정, 맞습니다. 60평 이상은 종합건설사가 가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임의로 선정. 네. 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상가주택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상가주택의 1층의 상가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아무 건축사가 감리를 해도 되는 대상인데 2층부터가 다가구 주택이 있다. 다가구는 이제 다가구로 가겠죠? 다가구 주택에. 그러면 무조건. 다가구 주택은 무조건 그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복합 용도일 경우에는 이 건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가 됩니다. 아유, 복잡하네요. 간단합니다. 주택은 설계자가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동네 가까운 집에 자주 현장에 와 보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사 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